그의 딱딱해진 그것이 저의 엉덩이에 닿았을 때 자그마한 신음이 떠져나왔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았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는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영 씨, 그의 속삭이는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라디오 DJ 하마자예요.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힘이 나서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임선영 씨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선영이고 올해 52입니다. 남편과는 몇 해 전 사별했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한때는 작은 카페를 운영했어요. 손님들과 안부를 나누고 갓 구운 스콘과 따끈한 라떼를 내놓던 그 시간이 제 삶의 중심이었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원두를 갈고 오븐을 예열하고 하루 종일 나갈 빵들을 준비하던 그 일상이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면서 들려오는 첫 손님의 발걸음 소리, 단골 할아버지가 주문하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며 주문하는 달콤한 라떼들. 그 모든 것들이 제 하루를 채워줬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카페 안은 더욱 포근해졌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리고 따뜻한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면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매일같이 비어가는 의자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두 번째 달에는 하루에 10명도 오지 않았어요. 임대료와 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텅 빈 카페를 혼자 지키고 앉아있는 시간이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에스프레소 머신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생활을 꾸리기 위해 가정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택하잖아요. 제겐 그것이 가정부 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손님들을 돌보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하려 했어요. 그 집은 조용하고 넓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길게 뻗어있는 복도가 있고 창들이 크게 나 있어 계절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에는 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고 높은 천장은 마치 성당 같은 웅장함을 자아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햇살이 가득 들어와도 그 빛들이 사람의 온기와 만나지 못하면 차갑기만 하더라고요. 그곳의 주인은 중소기업을 일구고 은퇴를 앞둔 70대의 회장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젊은 시절에는 분명 멋있었을 분이었어요. 10년 전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분은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제게 집안일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단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걸음을 멈추고 창 밖을 볼 때면 어깨가 아주 잠깐 내려앉곤 했습니다. 사람의 외로움은 말이 아니라 그런 작은 순간의 모양으로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첫날 저는 주방을 정리하고 냉장고 속 재료들을 둘러봤습니다. 큰 양문형 냉장고 안에는 도시락과 컵라면 그리고 몇 개의 반찬통이 전부였어요. 오래되어 버린 채소들 사이로 한쪽 구석에 버터가 굳어있고 바닥 서랍에는 쓸쓸하게 누운 팬이 하나, 손때가 하나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도 거의 사용하지 않은 듯 깨끗했어요. 이 집에서 음식은 필요를 채우는 일이었지 마음을 나누는 일은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쟤는 습관처럼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카페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던 그 김치찌개 말이에요. 돼지고기를 볶고 김치를 넣고 물을 부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고춧가루 향이 퍼져나가자 문득 이 집에도 누군가 살고 있다는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집 가득 퍼지는 구수한 냄새가 마치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은 것 같았어요.
저녁 식탁에 김치찌개와 두부 부침, 채소 부침을 올려두었을 때 회장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낯섦과 경계, 그리고 조금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실 필요는 없는데 그분이 조심스레 말씀하셨지만 저는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말없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식탁 위의 김의 모양과 국물의 뜨거움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줄여준 것 같았어요. 혼자 오래 사신 분들의 숟가락질에는 어쩔 수 없는 서두름이 없죠. 천천히, 천천히. 그 속도로 우리는 처음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가끔 그분이 국그릇을 들어 마실 때 작은 한숨 소리가 섞여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의 동선을 익혔습니다. 어느 방의 커튼을 먼저 열면 빛이 더 멀리 들어오는지, 어떤 시간대에 거실 바닥이 따뜻해지는지, 화분에 물은 얼마나 자주 줘야 하는지. 집은 사람처럼 습관이 있었습니다. 2층 서재에는 경영소적들이 빽빽히 꽂혀 있었고 안 쓰는 방 하나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아마 예전엔 가족들이 함께 살았을 공간들이겠죠. 회장님은 규칙적인 사람이었고 저는 그 규칙과 모서리를 부드럽게 맞춰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서재에서 독서나 간단한 업무를 보시는 패턴이었어요. 빨래를 널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면 먼 곳에서 구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일하는 건 차분하고 성실한 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모양을 오래 들여다보게 합니다. 일주일쯤 지났죠. 저는 회장님의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식사를 하실 때도 신문이나 태블릿을 보시던 분이 점점 저와 마주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가끔은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짧은 말씀을 건네시기도 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차를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가까운 거리였죠? 선영 씨, 고맙습니다. 갑작스런 말씀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요? 이렇게 집이 따뜻해져서요. 그분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조심스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얼굴에 가까이 오시더니 부드럽게 입술을 맞춰주셨습니다. 짧지만 달콤한 키스였죠? 그러고 밑을 봤는데 회장님의 그것이 힘이 들어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바지를 뚫고 나올 것처럼 크고 웅장하기까지 했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회장님이 당황하시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좋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입술에 남은 그분의 온기와 그 크고 우람한 그것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오래도록 간직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한동안 장을 직접 본 적이 없던 회장님은 물건을 고르는 제 옆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기한 듯 제가 상인들과 흥정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트럭에서 막 내린 달걀을 고르고 싱싱한 두부를 집어들고 잎이 튼튼한 대파를 골랐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삶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구하신 거예요? 회장님이 궁금해하시길래 저는 웃으며 설명해 드렸어요. 달걀은 껍질이 거칠고 무게감이 있는 걸 골라야 하고 두부는 색깔이 너무 하얗지 않고 약간 누런 게 콩맛이 진해요. 예전 카페에서 새벽마다 장을 보면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을 따라 걷다 보니 시장의 소란이 제 마음의 빈틈을 조금씩 메워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회장님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녔네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시선은 과거와 미래를 사이를 건너는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분도 저처럼 외로우셨구나 하는 걸 확신이 알았어요. 한 달쯤 지나자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주방에서 저녁 분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 너머로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뭘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을 때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된장찌개예요. 제가 답하자 회장님은 한참 그 자리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제 허리를 살짝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향이 정말 좋네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의 딱딱한 그것이 제 엉덩이에 닿았고 저는 얕은 신음을 났죠. 그리고 오랫동안 잊었던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등에 닿은 그분의 체온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저는 국자를 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젓지도 못했어요. 그 일 이후로는 우리는 서로를 더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다 스치는 시선, 수저를 건네받을 때 닿는 손끝이나 안부를 묻는 목소리의 톤까지도 전부 달라졌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작거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회장님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뮤직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영 씨, 그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따뜻하고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있는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회장님은 더 꽉 저를 안아주셨어요. 선영 씨가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종종 함께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요. 집 근처 작은 공원에는 벤치들이 있었고 연못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나란히 걷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오랜 세월 일해온 손의 온기가 제게 전해졌습니다. 공원에는 우리 같은 나이의 부부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이렇게 누군가와 손잡고 걸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다고요. 저기 연못에 오리들이 많네요. 회장님이 말씀하시자 저는 그분의 팔짱을 살짝 끼었어요. 예전에 아이들하고 자주 오던 곳이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오리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때 회장님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셨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선영 씨, 고맙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저는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설 참이었습니다. 비가 거세져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집에서 쉬고 가세요. 게스트룸이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젖은 외투와 축축한 구두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방의 문을 열어 수건으로 머리를 마리는 동안 빗소리는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가져다 주신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떨릴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밤은 길고 빗소리는 깊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내려갔을 때 회장님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불은 낮게 켜져 있었고 비에 젖은 정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잠옷차림의 그분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홀로 지는 세월이 사람의 얼굴에 남겨놓는 그림자는 오래 지속되죠. 저는 말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차가운 유리와 따뜻한 실내의 온도 차이 사이에 숨소리 같은 고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시길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 밤은 우리가 서로의 침묵을 배우는 밤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이 집에 조금 더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식탁보를 한 번 더 다림질하고 화분을 창가 다른 쪽으로 옮겨 빛을 더 받게 하고 가끔은 작은 카스텔라를 구워두었습니다. 예전 카페에서 인기 있던 메뉴였거든요. 오븐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회장님은 어김없이 주방으로 오셔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하고 물으시곤 했어요. 회장님은 그 카스텔라를 한 조각 맛보고는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런 맛은 오랜만이네요. 그 웃음은 오래 굳어있던 표정을 풀어주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매일의 작은 맛, 작은 온기, 작은 눈맞춤이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한다는 걸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먼저 현관을 나섰습니다. 잠깐 걸으며 바람을 맞고 싶었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따라왔고 우리는 정원 가장자리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던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보고 싶었어요. 말이 입술을 떠나가자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황혼에 가까운 나이에 이런 떨림이 다시 찾아올 줄 몰랐다고요. 그러나 회장님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도 선영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오래된 공복을 채워주는 따뜻한 국물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가 천천히 퍼져나가는 온개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로 우리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침에 집을 정리하고 점심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형태는 같은데 색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같은 동작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의 다시마국은 조금 더 오래 자박자박 끓었고 회장님은 식사를 마친 뒤 접시를 주방까지 옮겨다 놓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건네주는 수고했어요 라는 말이 제 어깨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작고 사실적인 습관 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회장님과 마주친 시선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와 따뜻한 집안의 동도 차이에 서서 우리는 가만히 한 걸음씩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을 확인하는 데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마에 가벼운 닿은 입맞춤이 먼저였고 그 다음엔 좀 더 조심스러운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제 입술을 부드럽게 감쌀 때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기자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선영 씨, 그분의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에 저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분의 배려 깊은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 낯설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거든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침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질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선용 씨가 이렇게 아름다우실 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고요. 회장님의 따뜻한 체온이 제게 전해질 때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분은 더욱 부드럽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외로움을 달래주고 조심스러운 애무를 시작으로 저의 그것이 젖기 시작했고 회장님의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죠. 그렇게 부드러운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날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좋은 감정으로 침대를 다 적셨어요. 너무 황홀했고 이제 남은 평생을 같이 함께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왔을 때 저는 회장님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그분도 깨어 있으셨는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계셨어요. 후회하진 않으시지요? 그분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이렇게 행복한 밤은 오랜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용기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할 수 있다는 걸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선영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다음 평에서도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